IMF가 우리 사회, 국가 사회, 뭐 또 좀 좁게는 경제에 갖는 의미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도 뭐 생각하는 바가 많지만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줄여서 첫째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이 뭐 당군 이래 최대의 경제적 사건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꾸만 레저베이션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느냐. 그걸 결과론으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건이 돼버린 거지. 사실은 가령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그게 영국도 2번이나 받았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가령 경제를 운영하다가 뭐 잘 못해서 있을 수도 있고 별로 잘못하지 않았지만도 어떤 국제적인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일시적으로 외환의 부족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IMF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그걸 적당한 때 갚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 하자고 IMF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IMF라는 기구가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IMF의 당군 일의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보다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IMF에 대한 이유. 왜 IMF가 라고 하는 사태를 받게 됐는가. IMF가 발생하게 된 배경, 원인, 또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대로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인식. 그것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 IMF라고 하는 건 뭐 전 위기는 위기다. 그러면 어디 위기라고 하는 건 항상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또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이 덕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이걸 위기의 효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잘 알다시피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츠시다 고노스케 이 사람은 불황의 효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양반이 불황의 효용 뭐냐 호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어. 불황이 왜 더 좋으냐. 사람은 호황 때는 잘 나가니까 뭐 자기를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불황에 닥치면 기업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를 반성을 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히 구조적인 문제 평소에는 못 고치던 구조 이건 정말 앞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불황의 효용이란 말을 썼어요. 뭐 같은 맥락에서 나는 위기의 효용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위기는 자체는 나쁜 거단 말이에요. 어려움이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동시에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면 그 위기는 뭐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IMF의 전모랄까 IMF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저 당군 일의 최대 사건이었다. 그걸로 우리가 엄청 고생했다 하는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지 왜 위기가 왔느냐 하는 걸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있는가.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사회가 됐건 국가가 됐건 정부가 됐건 그랬더라면 이게 IMF는 사실은 분석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썼는데 그때 왜 그런 정책을 썼느냐 또는 이런 정책 수단이 있는데 왜 그건 안 썼느냐 이랬더라면 좀 위기를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예컨대 그때 그런 수단이 있는 걸 우리가 미처 몰랐다. 만약에 그렇다면 참 우리가 잘못한 거다.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됐다. 그렇다면 거기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정치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또 정부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대로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연구소, 그 많은 대학에 대한민국 대학 중 경제과가 없는 대학이 없지. 그렇습니다. 경제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고. 맞습니다. 또 언론기관. 근데 내 기억에 말이에요. 강명식 씨나 나를 갖다 뭐 초빙을 해도 좋고 초치라고 해도 좋고 잠깐 좀 와서 이야기 좀 하자. 당신 이야기 좀 듣고 우리 질문에 좀 답해봐라. 그런 걸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제학부에서 날 초청을 해가지고 IM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교수들하고 토론을 좀 하자 하는 제의를 받았어요.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 IMF 지나고 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가 모인 데인데 또 적어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IMF에 대해서는 다들 엄청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거 뭐 잠자다가 내가 가서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고 나갔단 말이야. 물론 설명 자료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1시간 반쯤 이야기하고 싶은데 질문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줄여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겠다. 그런데 정말 내가 참 놀랐던 거는 질문다운 질문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도대체 IMF라고 하는 대한민국 뭐 당군 이래 최대의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든 경제학자들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적어도 경제학을 한다는 사람이 IMF가 왜 왔지? 그것이 한국 경제에 무슨 의미가 있지? 또 그것을 통해 사회적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면 앞으로는 어떻게 있지? 또 그 IMF를 그 당시 대응은 잘했냐? 극복은 제대로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관심이 없다면 그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1시간 이상의 강연을 들었는데 내 기억에 질문다운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한국에 뭐 다른 대학 가면 뭐 불문가지 아니겠어요. 말을 바꾸면 뭐 한국 학자들이 뭐 머리가 나쁘진 않을 거고. 첫째 문제의식이 없다.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한다.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면 그 질문이 나오게 없게 돼 있지. 뭐, 잘 모르면 질문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서양의 공부란 건 항상 질문하고 받고 대답하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일방적 강의를 하고 듣고 노트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지적 수준이 얼마나 쉘로하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도 뭐 사실 IMF와 관련해서 글쎄 안 할 얘기로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해서 우리는 사방에 불러댕기 가면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고 뭐 설명하고 하느라고 뭐 한 10년쯤 바쁘게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습니다. 뭐 그때 잠깐 한 거 이외에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